1조 7천억을 투자해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대개조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지역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첫 해인 내년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예산은 현재 600억 원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오면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한다는 하자투성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보증공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주민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증사의 설립 취지가 수분양자들을 위한 고흥군 한적한 어항 지역에 청년몰이 들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될 수 있을까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가 발생한 곳이 도내에도 적지 않습니다. 줄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뭐 어떤 신호도 없이 총도 쐈고. 한국전쟁 70년 지역의 생존 증언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70주년을 맞는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대상지로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는 소식에 지역의 기대감이 큽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신사업군으로 개조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으로 국비 1조 원 등 3년간 모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사업 첫 해인 내년 국비 유치 목표액이 애초 계획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부풀려진 청사진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첫 뉴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된 건 지난 5월. 석유화학 산업 위주의 광양망권 산단을 소재 부품 산업과 연계시켜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하고 환경과 안전 인프라도 확충해 스마트 산단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77개 사업의 총 사업비만 1조 7천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단 관계자들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도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개조 사업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올해 유치하기로 목표한 국비 금액은 불과 870억 원.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600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국비 1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애초 계획의 1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해 산단 대개조 사업 기간은 단 3년. 이에 따라 국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대폭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좀 그런 것들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좋아지면 저희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사업 첫 해 신규로 사업을 유치하다 보니 국비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신규 사업을 유치하면 이와 연계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정이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와야 될 예산이 국비가 그래도 1,000억 이상 이렇게 오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자본의 투입으로 지역에 큰 기대가 모아졌던 산단 대개조 사업. 그러나 사업 추진의 핵심 동력인 국비 확보가 예상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얼마 전 부실공사로 10년째 주차장 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대해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보증공사와 입주민회의는 뒷짐만 지고 있고 지칠 대로 지친 입주민들은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실 시공으로 인한 누수와 각종 하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순천시 용당동의 한 아파트. 크고 작은 하자는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시공을 했던 건설사는 이미 부도가 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입주 계약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자를 해결하는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보증공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이미 조치했고 나머지 하자는 입주민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가 부도가 난 이후 건설사에 납부했던 잔금은 인정할 수 없으니 자신들에게 다시 지불하라고 요구해 입주민들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2번이나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보증공사가 잔금 지급까지 요구하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건설사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부도가 나면
보증공사가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해 계약금을 전부 환불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자기네들 과실이 크다. 이 늦장 대응한 거. 이것은 자기네들이 어떤 방치해 놓은 수준이다. 또 뭐 그래서 저는 뭐 설마 잔금을 한 번 더 낼 일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는 오히려 보증공사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공사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표 회의가 초기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태를 쉬쉬한 탓에 사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 집행부를 믿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렸거든요. 보증사의 설립 취지가 수분양자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선의 수분양. 과연 보증사가 지금 그거에 걸맞게 역할을 해오고 있느냐. 결국 일부 입주민들은 조만간 입주민 대표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직접 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순천시가 공동주택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다운계약 의혹이 있는 92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순천 용당동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 27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다운계약 의혹이 있는 92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거래 금액 축소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2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의장 후보로 민주당 내 경선에서 승리한 3선의 전창곤 의원과 재선의 송재왕 의원 2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3선의 김종길 의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6.25 전쟁 70주기를 맞아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여수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양영재 소설가는 미군의 폭격으로 15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안도 이아포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진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과 위령 사업, 미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엄길수 여수내통 이사장은 억울하게 희생된 피난민과 유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평화공원 설립과 추모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의 한적한 어항 지역에 청년몰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창업주들도 전부 젊은이들로 구성되는데요. 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 전통시장. 이곳 시장 내 260여 제곱미터 면적의 청년 창업몰 녹동 청년마루가 조성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몰에는 공방과 카페, 식당 등 청년 점포 7개소와 공동 육아 나눔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청년 입점 업주들은 이제 이곳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저도 꿈이 장사였기 때문에 어머니랑 여기서 같이 함께 사업하는 게 꿈이에요. 시장 상인들 역시 청년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많이 먹고 또 홍보해주고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까지 그 영향이 미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또 진행이 돼야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은 이번에 조성된 청년몰이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청년들의 문화 교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창업했다 보니까 청년들 간에 여기서 모임 장소도 되고 또 자기들 의견을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한테 전달해주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고흥의 청년들에 대한 정책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녹동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지만 여전히 한정된 소비자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역 청년몰의 실패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적절한 사후 관리와 자생력을 키워가는 과정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산적한 과제를 극복하고
봉구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민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유치위원회는 오늘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전남의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유치에 있어 동서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선의의 유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전남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남관광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4개 팀 25명으로 구성된 관광재단은 관광정책을 구축하고 관광 마케팅에 나서 체류형 관광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관광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포함해 전남의 블루투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로 한국 전쟁이 70주기를 맞았습니다. 전쟁 당시 우리 군경에 의해 전국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조차 안 되거나 설령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해도 배상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전쟁의 상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지역의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영훈 기자.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6일 아침 7가구가 살고 있던 전남 한평의 작은 농촌 마을에 군인 2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주민 10여 명이 마을 입구 논으로 불려 나왔고 바로 그 자리에서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나오라고 하고 줄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뭐 어떤 신호도 없이 총도 쐈고. 당시 2살이던 안종필 씨와 어머니 이렇게 2명만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을 뿐 나머지 1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빨치산과의 전투에서 숨진 동료 2명의 복수를 한다며 저지른 한평 양민 학살의 시작입니다. 군인들은 이 마을만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돌며 주민들을 불러 모아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한 달간 20개 마을에서 자행된 사륙으로 당시 524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보도연맹 등 밝혀진 희생자는 1,2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인근 영광 불갑산 토벌작전에서 희생된 1000여 명의 민간인은 조사가 안 돼 아예 빠져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없으면 진상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희생자로 확인돼도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인정한 한평 지역 희생자 898명 가운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에도 배상과 보상 규정은 쏙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실규명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그 책임을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한계를 갈라야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는 진실화해위가 공식 확인한 것만 12,000여 명.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배상과 보상에 국가가 무려 70년간이나 머뭇거리는 사이 살아남은 이들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유족들도 아픔을 간직한 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남의 어업 인구가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 목포사무소에 따르면 1970년 41만 4천 명이었던 어업 인구는 지난해 4만 2천 명으로 89.8%가 줄었고 어업 가구는 6만 5천 가구에서 1만 9천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어업 생산량은 1970년 17만 톤에서 지난해 191만 3천 톤으로 11배나 증가했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연안 여객 선박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업과 어업용 연안 여객선에 쓰는 면세유에 대한 일몰 규정이 올해로 끝나지만 농어촌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